방어 기제란 자아가 원초의 욕구와 초자의 욕구 사이에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원초의 욕구가 강해지며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때 이러한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신책략. 주요 용어는 원초와 초자와 자아, 불안, 억압, 부정, 투사, 동일시, 전이, 합리화, 태행, 반동, 형상, 성화. 분류는 성격 심리학입니다. 자아가 원초의 욕구와 초자의 욕구 사이에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원초의 욕구가 강해지며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이러한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신책략들을 일컬어 방어기제라고 합니다. 방어기제의 주된 역할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으로 죄책감이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 자존감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방어기제의 종류에 관해서는 학자마다 상향 견해를 보이는데, 억압, 투사, 전이, 합리화, 태행, 반동 형상, 성화, 부정 등 다양한 종류의 방어기제가 존재합니다. 어떤 유형의 방어기제를 사용하느냐는 그 사람의 정신건강이나 성격과 무의미한 관계를 보이는데, 특정 방어기제를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은 정신병리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일반인도 방어기제를 매일 사용하고 있으며, 방어기제의 적절한 사용은 일상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방어기제란 내부에서 나오는 충동을 억제하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로, 내적 갈등이 발생하거나 외부 환경의 요구와 자아 사이의 갈등이 발생할 때 생기는 불안으로부터 자아를 방어하는 책략들을 일컫습니다.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에서는 인간의 정신이 원초적인 욕구의 지배에 당하는 원초와 이더 사이의 도덕적 구분에 따르는 초자와 슈퍼에고, 그리고 이 둘 사이를 조정하는 자에고로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 자아가 원초의 욕구와 초자의 욕구 사이에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원초의 욕구가 강해지며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때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방어기제라고 합니다. 방어기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방어기제가 지나치게 사용되는 경우 정신병리와 연관될 수 있다고 브리터는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방어기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정신병리를 진단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편집적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방어기제 중 투사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공황장애를 나타내는 사람들은 방어기제 중 전이, 신체 반동 형상 등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암으로써 각각의 정신병리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고통스럽거나 참기 힘든 생각, 감정 등에 대항하는 자아의 투정을 기술하면서 처음으로 방어라는 용어를 프로이트가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후 그의 딸 안나 프로이트가 자아 방어 기제라는 용어를 1946년 처음 사용했고, 투사, 전이, 태형, 억압, 반동, 형상, 격리, 치서, 부정 등 총 10가지의 방어 기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자아의 성숙도와 방어 기제의 발달 사이에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아가 성숙함에 따라 사용하는 방어 기제도 함께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본도등 방어 기제의 범위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이전에 방어 기제가 단순히
무의식에 존재하는 정신, 내적인 가정만을 다루었다며 이들은 의식적인 행동이든 무의식적인 행동이든 내적인 충동과 일부의 요구를 맞추려는 본래 방어 기제의 목적을 가진 행동까지 모두 포괄한 개념으로 파악했습니다. 또한 벨런트는 방어 기제와 관련하여 여러 연구를 수행했는데 특히 방어 기제와 자아의 성숙도 간의 관계에 집중하여 어떤 방어 기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자아의 성숙도를 알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이를 바탕으로 방어 기제들을 유형화하기도 했습니다. 방어 기제의 종류에 관해서는 안나 프로이트는 10가지 방어 기제에 대해 기술했고 베일런트는 총 18개의 방어 기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30여 개에 달하는 방어 기제를 총 7가지 수준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 언급되는 대표적인 방어 기제를 몇 가지 설명합니다. 오갑, 프루이트가 방어라는 용어와 거의 같은 의미를 사용했을 만큼 전형적인 방어 기제로 억압을 사용하며 충동이나 욕구 혹은 좋지 않은 기억이 의식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무의식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러한 억압의 결과 우리는 충동이나 욕구를 의식하지 못하거나 불유쾌한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억압통을 통해 의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충동이나 욕구, 좋지 않은 기억 등은 무의식에 머무르기 때문에 꿈이나 말, 실수 등을 통해 표출된다는 것이 프로이트의 주장입니다. 교통사고와 같이 큰 사건의 당사자가 막상 그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대표적인 억압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이란 특정한 일이나 생각, 느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으려나 하는 것입니다. 부정은 지각과 관련한 것과 인지와 관련한 것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보거나 들으라 하지 않고 지각한 것을 왜곡해서 회피하는 경우이고 후자는 지각은 온전히 했으나 인지하는 과정에 공상이 들어가 현실을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정의 대표적인 예로는 불치병 진단을 받은 환자가 자기는 그런 병에 걸렸을 없다면서 부인하는 것으로 들 수 있습니다. 부정은 주로 미성숙한 방어 기제로 분류되지만 자아가 충분히 성숙한 상태에서도 예부의 상황이 극히 치명적일 때 부정이라는 방어 기제를 사용될 수 있습니다. 투사는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이나 욕망 등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외부 환경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는 내가 타인을 정화하는데 이 감정을 타인에게 투사함으로써 오히려 타인이 나를 정화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투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부와 외부, 자기와 자기가 아닌 다른 대상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동일시는 자신이 생각하는 중요한 인물을 담는 것으로 이는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기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자신과 동일하, 즉 닮아가게 하여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기제입니다. 무슨 아버지 밑에서 양육된 아들이 아버지와 닮아가는 것이 동일시의 한 예입니다.
동일시에는 크게 두 가지 유행이 있는데 다를 수 없는 욕망을 억제하고 외부의 요구를 내면화하여 자아를 변형시키는 방어적인 동일시와 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 자아를 바꿔나가 자율성을 획득해가는 발달적인 동일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태형은 미성숙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으로 스스로 자신이 없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행동 등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감으로써 불안을 감수하는 방법입니다. 태형이 발생하는 곳은 주로 갈등의 원인이 내적 정신 체계들의 총 둘보다 외부의 위협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동생이 태어날 때 보이는 첫째 아이의 모습이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동생이 태어나기 전에는 정상적이었다가 동생이 태어난 후에 침대에 오줌을 싸는 등 더 어린 시절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태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동 형성이라 금지된 충동을 억제하기 위해 그와 반대되는 사고와 행동을 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반감을 가지고 있는 직장 상사가 있는데 그 상사에게 반감을 표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와 반대되는 공손한 태도를 지나치게 보이는 경우나 동성의 성향을 무의식적으로 감추고 있는 사람이 겉으로는 동성애에 대한 강한 혐오를 드러내며 동성애자들을 공격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반동 형성은 억압과 반대 행동 표현이 두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이는 내적인 충동이나 욕망을 관련된 대상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분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된 대상이 자신에게 위협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덜 위협적인 다른 대상에게로 충동을 옮깁니다. 우리의 속담 중 하나인 종로에서 밥 맞고 한강에서 눈 홀긴 다가는 전의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시 다시 말해서 회사에서 직장 상사에게 호되게 지적당한 후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하는 등의 행동이 전의의 A입니다. 합리화, 자책감입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 현실을 왜곡하는 것으로 원하는 행동을 하지 못했거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그럴듯한 이유를 찾아내 자아가 상처받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리화의 예는 다양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리화는 거짓말이나 변명과 같은 의식적인 행동과는 다르게 무의식적인 작용입니다. 성화란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충동을 허용되는 행위로 전환되는 것으로 프리트너 욕구의 대상을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바꿈으로써 억압의 필요성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프리트너 모든 예술적 창조 등이 성화된 충동의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즉 예술적 창조, 일과 같이 문화 내지 문명으로 부를 만한 것들은 성화라는 방어 기제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화의 이론은 공격적인 행동을 지닌 사람이 격투기 등의 운동선수가 되어 그 충동을 충족시키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성화의 방어 기제 중에 성숙하고 건설적인 책략으로 여겨집니다. 수동 공격성, 적대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할 때 수동적인 태도로 적대감이나 공격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말에 침묵하는 것이 그 예이다. 신체화, 심리적인 갈등이 신체를 통해 병이나
증상 등의 형태로 전환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동정 등을 얻고자 가장되는 행동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극심한 두통이 시달리는 것이 그 예이다. 방어기제 요령과 정신 건강의 관계. 몇몇 심리학자들은 개별 방어기제들을 몇 가지 군으로 요양하는 시도를 했다. 예를 들어 베일런트는 방어기제를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는데 자기애적 방어기제, 투사 부정, 미성숙 방어기제, 퇴행, 신경증적 방어기제, 억압-전이, 반동 형성, 성숙한 방어기제, 성화 등이 포함된다. 한편으로는 방어기제의 성숙 위계에 따라 병리적 단계, 망상적 투사, 부정 등 미성숙 단계, 수동 공격, 투사, 신차, 투사자 동일시 등 신경증적 단계, 전이, 반동 형성, 오가, 합리화, 태양 등 성숙 단계, 성화 등으로 구한다. 어떤 유형의 방어기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정신건강이나 성격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프로이트가 지적했듯이 방어기제를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은 정신병리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방어기제의 사용은 무의식적인 심리 과정이기 때문에 개인마다 이것을 사용, 유형과 빈도 등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이트가 방어기제에 대해 설명한 이후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그에 비해 경험적 연구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방어기제를 직접적인 질문을 통해 평가하려고 하며 응답지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 필연적으로 방어기제를 사용하기에 더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방어기제를 평가할 때 자기 보고식 검사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방어 자체를 직접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고 방어와 관련된 행동을 질문함으로써 방어기제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 보고의 결과가 타당한 척도인지 판단하기 위해 나타나는 증상에 대한 관찰자의 객관적인 평증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원초아와 초자아 간의 갈등에서 발생한 불안으로부터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심리적 기제입니다. 자기애적 방어기제. 가장 원시적인 방어기제로 정신병 환자에게서 흔히 많이 나타납니다. 이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사람은 현실을 재배치하거나 재구성하기 때문에 현실 적응 능력이 매우 낮다고 합니다. 자기애적 방어에 속하는 방어기제는 부정, 망상적, 투사, 왜곡 등이 있습니다. 미성숙한 방어기제는 현실이나 사람들로부터 야기되는 고통과 불안을 처리할 수 있는 방어기제로 심한 우울증 환자, 성격장애 환자, 청소년과 같이 대부분 외부세계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발견된다. 행동화, 퇴행, 분열성, 한상, 신체화, 수동 공격적 행동, 사고에 막힌 힘입, 동일시, 합일, 모방 등의 경우가 이에 속합니다. 신경증적 방어기제, 관계나 일에 어려움을 유발하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의 적응력이 떨어지는 유형입니다. 신경증적 방어는 강박신경증이나 히스테리 환자와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흔히 관찰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방어기제는 단기적인 대처 방안은 될 수 있지만 이를 기본 대처 방식으로 삼는다며 장기적으로 대인관계, 직장생활, 일상생활 등이 역기능적인 갈등이 생깁니다.
어가, 반동, 형성, 질서, 격리, 전치, 합리화, 해리, 주지화 등이 이에 속합니다. 성숙한 방어 기제로서 사랑, 일, 즐거움을 경험하기 위해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유형입니다. 개인의 발달 수준과 경험한 후 불안의 정도에 따라 개인이 사용하는 방어 기제 유형은 달라집니다. 방어 기제는 그 속성상 보호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정상을 유발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어 기제는 억압입니다. 자아가 감당하기 힘든 원초의 욕구를 무의식 속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자아의 불안 수준이 극도에 도달할 경우 유기체는 부인이나 투사와 같은 특정 유형의 방어 기제를 사용하여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차단하기도 합니다. 그 외 방어 기제의 대표적인 예로 전환, 치안, 반동 형성, 투사, 퇴행, 합리화, 통일시, 성화 등이 있습니다. 과도한 부인과 억압은 원초의 긍정적인 잠재력을 훼손하고 건강한 성격 발달을 저해합니다. 심리, 내적 갈등이 충분히 억압되어 1차 방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며 본래의 항산성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갈등이 충분히 처리되지 못해 불안을 계속 느끼며 본능적 소망의 절충 형성이라고 하는 변형된 형태, 즉 2차 방어로 표현됩니다. 신경정적 증상을 비롯하여 꿈, 말 실수, 망각하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전환 방어 기제를 사용하여 불안을 처리하며 불안이 사라지는 대신에 전환 증상이 나타납니다. 아버지에 대한 공격성을 말에 깨치하는 경우 말을 아버지의 상징물로 간주하여 말을 두려워하고 공포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격리질서 반동 형상의 방어 기제를 주로 사용하여 불안을 다루며 강박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어떤 방어 기제를 사용하여 갈등과 불안을 처리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신경적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한편 방어 기제는 주로 본능적 충동에 대한 자아의 방어라는 측면에서 이해되고 있지만 적절하고 유연한 방어는 외부 현실에 대한 자아의 적응 기제이기도 합니다. 방어 기제가 현실을 회피하는 삶의 양식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 정상적인 심리 작용으로 이해되며 나아가 적응적 가치를 지닙니다. 불안을 극복하고 불안에 압도되지 않도록 자아를 보호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실패에 대처하고 긍정적인 자아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개인에게 항상적으로 사용되는 방어 기제는 그 사람의 성격과 행동 특징을 형성하는 성격 방어로 고정된다고 합니다. 불안을 극복시키시는 하나님, 불안에 압도되지 않도록 자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실패에 대처하고 긍정적인 자아성을 유지하는 데 도와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어찌하고 불안을 극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레이션 차예수도 목사.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미디어 선교에 동참해 주셔서 큰 축복 받으세요. 대학원 박사학위 기도하시는 분들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낭독 스쿨, 중보기도 스쿨로 초대합니다.